지난 2월 1일 인천 콜트 공장의 가건물 2동에 대한 대체 집행으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은 집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린 궂은 날 아침,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160여 명의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자고 있던 노동자들이 번쩍 들려 밖으로 내쫓긴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우산 접어. 위험해. 우산 접어야 돼. 갈등이 고조되자 작가들은 즉석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분노와 항의를 표합니다. 퍼포먼스는 이들의 유일한 소통이자 저항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해주세요. 서로. 그만합니다. 그만. 씨발놈다. 탈피한 줄 알아라. 경찰서장. 3사 경찰서장. 탈피한 줄 알아. 네 부하라 다 소리나 잘해. 니들이 뭔데 왜 우리 정부를 막자고? 사람한테 돈 써먹고 영역적 보호해주는 경찰들. 저 같은 경찰이야? 가서 도둑이나 잡아.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을 추스르지만 억울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부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나긴 세월 피눈물을 흘립니다. (2월 5일) 콜트 공장 앞에서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다시금 공장 안으로 재진입했던 노동자들이 경찰서로 연행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나둘 경찰서에서 풀려난 연대원들이 도착하고 문화제의 분위기는 다시금 활기를 찾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길거리에 내모는 현실이 참 딱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 파이터라는 노래 할게요. 없이 이제 집행관하고 집행 용역 한 150여 명이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2명이 슬그머니 들어오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 완장을 막 차. 네, 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관들은 완장을 차더라고. 완장이 차는 순간 용역들이 왔구나. 그래가지고 공무 집행하러 왔다고 그 한마디가 무섭게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용역들이 다 끌어내. 이 한마디에 그냥 사지가 들려서 흘려 나온 거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려 나온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귀 쫄딱 맞아가면서. 꼭 물이 여기 들어올 때는 날씨가 안 좋은 날만 택해서 들어요. 악화된 날.
그래도 황당하더라고. 아무것도 없이. 개탄스러워요 그냥. 이게 지금 한국 사회가 진짜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짓궂게 내리는 비 속에서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따뜻한 힘의 원천입니다. 이들의 위로와 연대가 있었기에 공장 밖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따뜻한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겨울은 더욱 춥고 배고픈 설움은 여전히 이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고통과 생활의 무게는 깊어갔지만 이들을 지지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이웃의 사랑과 정을 느끼고 더 큰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됐는지. 아저씨들이 순간순간 또 이렇게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오는 절망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느낌도 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해고된 저기 동지들은 다 전부 다 억울해요. 그러면은 복직 명령을 받은 노동자들은 뭐냐? 복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은 어디로 간 거냐? 이 노동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거냐? 이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내가 왜 세상에 내버려진 채. 기타를 만들던 회색 공장이 문화 공간으로 변모해가면서 콜트 공장의 역사와 더불어 편견도 경계도 허물어졌습니다. 농성이 문화 투쟁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세계 악기 박람회와 음악 축제에서 기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 1일에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가 뉴욕 메이데이 기념 행사에 연설해서 한국의 기타 노동자 이야기를 꺼내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노동자의 아픔이 서린 기타, 착취받는 기타로는 노래할 수 없다고 먼 땅에서도 기타 노동자들을 잊지 않고 응원을 보냅니다. 많은 분들이 언론을 보니까 저희가 뭐 콜트콜텍 정상화와 뭐 이런 공장을 불법으로 점거한 이런 사람들로 묘사됐는데 저희는 421-1에 살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저희가 저 안에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었어요. 저 공간을 지켜오셨던 방종원 지장 저 공간에서 30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박영호 악질잡은 만나기 전보다 우리 콜텍 기타 노동자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불법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대체 집회에 맞서서 불복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었고 당사자입니다. 연대한 겁니다. 참견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여쭤봐도 되고 손 불편하신 거는 어떻게? 지금도 특히 겨울철에는 손이 상당히 많이 애려요. 벌써 이 손하고 차이점이 이 손은 그래도 추위에는 좀 저게도 괜찮은데 이 손은 지금도 막 애려요. 분신했었죠? 분신해갖고 다행히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옷을 안에다 이렇게 두껍게 쪄입어서 안에까지는 화상을 안 입어서 다행인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빨리 꺼주고 그래서 목숨을 건진 것 같아요. 2009년도 거예요. 아마 2009년도에 그때 이제 제장이 그 철탑 올라갔어요. 철탑 올라가가지고 자본에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뭔가 교섭이 좀 열리기를 바랬는데 교섭도 열리지도 않고 고공농성 30일 그리고 단식 20일 하고
30일 만에 또 내려오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다쳤던 상황들, 그리고 그 밑에서 30일 동안 거의 하루에 한 잠을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서울 곳곳 쫓아다니면서 조합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하소연도 하고 외쳐보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조합원들 스스로도 패배감도 있었던 거고, 그 기억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항상 그 기억이 나요. 거기서 더구나 단식까지 한 달 동안 있으면 단식까지 하면서 아마 사회 이슈 못 만든 게 그게 치고, 사람이 밀어오는데 그게 시신도 아니고 완전 시신 같더라고. 옛날 같으면은 단식하고 그러면은 금방 해결됐는데 그 군신하고 해도 안 되는, 축구해도 안 되는 세상이구나. 그만큼 이제 돈에 이제 다 노예가 됐구나. 그걸 이제 느끼겠더라고. 갔더니 이제 그 굉장히 뭐랄까 이게 고립된 섬 같더라고요. 의욕들도 없고 좀 가까이서 좀 들여다보니까 좀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어찌 보면 그렇게 잊혀진 곳, 또 고립된 곳에 결코 당신들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적어도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이 그럴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가 뭔가 그러한 이제 잘못된 생각,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도 상관없다라거나, 누군가는 길거리에 나앉아도 상관없다라거나, 누군가는 가족과의 행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뭔가 꾸짖고 이제 잘못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국 공장은 철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과 만류에도 인천 콜트 공장은 내부를 높은 담으로 가리고 철거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문화교류의 장이자 돌아갈 일터인 공장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하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금 공장을 헐리는 모습 보면서 참담하더라고요. 처음에 앞에 공장에 헐릴 때는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얘기했던 거지만 저 공장, 큰 공장이 헐릴 때는 나도 모르게 울컥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금방 부실. 이렇게 빨리 전행 중 꿈에도 몰랐죠. 우리는. 마음이 철렁하지. 마음이 안 철렁하고 진짜 에휴 이놈 공장 이제 결과는 이제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천막안에서 대책회의를 진행하지만 부서져가는 공장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무임금 잔업을 반복하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도 쉬지 않고 기타를 만들어 나가던 곳이었습니다. 기타에 대한 애정과 기타 장인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티던 곳이었습니다. 공장 안 물품을 모아둔 곳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창고로 물품을 찾으러 갑니다. 문화연대를 함께한 작가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길을 나섭니다. 강제철거 이후 인천지법을 통해 확인한 대체집행 신청서에는 식당 천막과 가건물 2동에 대해서만 허가가 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의 노조 사무실과 작가들의 작업실까지 통째로 파괴되어 작가들의 소중한 작품을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진 공장 안 물건들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작가들이 며칠 남지 않은 전시를 위해 준비한 작품도 여러 파편으로 분리된 채 발견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진 작가의 작품도 있었고요. 여기저기 깨어지고 부서진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법 집행의 미명하에 잔혹하게 벌어진 불법 행위입니다. 지금 저희 이제 없어지고 난로도 새 난로거든요. 제 난로는 새 난로 없어지고 조그만 것도 한 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들어있는
스케치북이 지금 5건이 없어졌으니까 드로잉이 한 5점 정도 없어진 거거든요. 되게 열받죠. 지금 어느 정도 분류는 됐는데 너무 없어진 게 많아서 진짜 지금 이 작품도 부산 비엔날레 작품 냈던 건데 완전히 다 이렇게 파손되어 있는 상태. 저는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몰상식하고 반문명적이고 이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저희는 한 1년 좀 안 돼서 작업한 게 이 정도 처참하지만 6년간 지금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또 어떨까. 우리보다 더 할 거다. 지금 공장도 다 사라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정말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로 그런 걸 하나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장은 없어졌지만 다시 힘을 내고 투쟁을 이어갑니다. 밖에서라도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문화제는 계속됩니다. 저녁마다 촛불 문화제와 시민들과 함께 창작 활동을 하는 야단 법석 등이 알차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추운데 옷 좀 있으면 달라고 그래요. 두툼한 옷 좀 있으니까. 6번 둘. 그러면 그 프로그램 통해서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라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내가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자진몰이는 보통 게이야 검둥 게이야 월 성전 라 예, 우리 고생하신 우리 김창길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미있는 문화활동으로 지나가던 사람들도 즐겁게 즐기다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던 문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밝고 희망차게 꾸려보려고 노력합니다. 웃음과 따뜻한 관심과 큰 힘이 됩니다. 혼자서 방에서 오는 영원하다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느낀다라는 것은 자신이 노동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참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노동사목을 할 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마트에서 시간제 계약직 일을 하는데 저는 이제 노동사목 신부로 노동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너 다음 주에 우리 그 노동사목 미사가 있으니까 거기 와 했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전 노동자가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노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단 한 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노동자 하면 대공장에 라인에 서 있는 부품을 조립하는 노동자들 우리가 생각한, 그리고 또 조끼를 입고 띠를 두르고 나와서 결사투쟁을 얘기하는 게 노동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들, 기본적인 이 사회 구성원들인데 그런 경계들을 자꾸 설정을 한다는 것이죠. 나는 노동자가, 자기 스스로 노동자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딱 알았을 때 그런 생각도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등할 수 있도록 자본과 대항해서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나의 권리이고 모든 노동하는 사람의 권리인데 이 권리보다 항상 우선하는 게 뭐랄까, 돈의 가치로 모든 걸 환산을 하니까 사실은 이 권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간과해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물건이 너무나 잔혹하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조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나
그 사람들의 노동에 대해서 조금은 더 고민할 수 있는 사회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조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 어서 그 일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사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가 점점 같이 함께 하면 할수록 이게 정말 부당한 거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혹은 다르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그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만나게 되고 생각도 변한다라는 것이, 그게 참 너무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좀 그들도 우리들의 벗이다, 그들도 우리들의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박용호 사장이 좀 정신 차리고 공장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다시금 현장에 돌아갈 수 있게끔 지지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내라고 많이 한 번씩 격려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격려 받아서 우리도 반드시 꼭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도 힘차게 노력할 거고, 세계 펜다의 세계 기타를 한번 마틴 더 좋게 소리를 만들어갖고 뮤지션들한테 하면 세계 기타 이런 거다 해갖고 자랑하고 싶어. 자랑. 우리가 사인해갖고 진짜 멋있게 만들었다 기타. 차라리 멋있게 싸우고 멋있게 저게 멋있게 만들었다. 자랑하고 싶어요. 기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대대손손 먹고 살아갈 만큼의 돈을 벌어놨다고. 그러니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세계 제일의 기타를 만드는 것이 내 꿈이라고 말하던 박영호 사장의 꿈은 기타 노동자들의 꿈과 같습니다. 가면 가능할 테죠. 긴 세월을 일해온 나의 일터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을 단 세계 최고의 기타를 만드는 것. 노동자들이 7년 동안 쌓아온 이유이자 같은 꿈입니다.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좋은 것 될 수 있도록, 좋은 것 될 수 있도록.